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지고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경찰을 향해 외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를 막습니까? 잠시 후 사람들이 법원 후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갑니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 장면도 보입니다. 와야 돼!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JTBC 취재진도 내부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사 내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법정이 모여있는 청사 3층. 아까 밖에서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던 그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영장 발부 판사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곳에서도 차은경 판사를 색출해내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이상될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문을 부수고 빈집털이 하듯 판사 집무실을 드나듭니다.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1층을 내려다보니 이제서야 경찰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35분쯤 마침내 취재진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원이 습격을 당한 이 처참한 흔적 앞에서 또 그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말로 끝맺음을 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이미 밝혔듯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재작년 12월 18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강당에서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당일엔 가사까지 미리 녹음한 음원을 틀고 이에 맞춰 경호처 직원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무대 위 검은색 단복을 입은 장병 수십 명이 대열에 갖춰 서 있습니다. 군가와 함께 군무를 선보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이른바 충성가의 가사 조국을 자유대한으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공연이 끝나자 장병들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큰 소리로 격려합니다. 대통령님 내일께요. 충성! 충성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처럼 진행된 행사에 장기자랑에 사실상 사병들까지 동원된 겁니다. 공연 참가 군인들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장병들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자랑에 동원된 경호부대 장병과 헌정곡을 불렀던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말은 후보 시절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이 필요하다더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사들을 물갈이했다. 인사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더니 실력은 이념으로 대체됐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결국 국민은 변해버린 대통령을 심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변신은 멈추지 않았다. 계엄 당일 검찰은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수차례 직접 전화해 의원들을 체포하라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 도착 뒤에는 도끼를 써서라도 의원을 끄집어내라 지시했다는 게 공소장 기록이다. 공소장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최종 지휘자를 가리킨다. 여기 모인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부터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
부정선거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나 이들은 수사 결과도 사법부도 전혀 믿지 않는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윤 대통령이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조차 믿지 않은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부정선거 증거를 잡겠다며 무장한 군인들을 선관위로 보냈다. 쓴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대놓고 배제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이 들끓던 시기 KBS와의 단독 대담을 선택했다. 현 상황까지 오는데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의 혼돈. 계엄과 국회 탄핵의 강을 건넜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각자의 수단을 최대치까지 활용해 치닫고 있다. 선박 검사를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22살 김기범 씨. 물속에서 올라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올라오자 부서장이 신고를 했고 약 3시간 뒤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작업 당시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1차 작업 후 8분 만에 다시 잠수해 휴식 시간도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가족들은 원청업체인 HD 현대미포와 기범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사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기네는 책임이 없는데 일단은 도의적으로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진짜 노이로제 걸릴 때까지 계속 하고. 부산에 있는 수중 전문 공사업체 대한마린산업. 이곳 소속으로 HD 현대미포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기범 씨가 숨진 지 2주가 지났지만 업체는 묵묵부답입니다. 유가족에게도 원청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던 대표는 해경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출석해 작업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잠수부들을 상대로 기범이 잘못으로 몰고 가야 산다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범이 과실이 크고 우리 과실은 없게 교육이 돼 있다. 교육이 안 됐는데 교육을 했다고 막 그렇게 진술하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제대로 된 작업 경력도 없는 입사 한 달 차 다른 잠수부가 감시자라며 현장을 지킬 정도로 체계도 없었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입장입니다.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장 위험 요인도 확인하지 않은 원청업체인 HD 현대미포에도 책임을 묻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HD 현대미포는 사고 발생 이후 2주 동안 하청업체가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시에는 죽음마저 외주화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